안녕하세요. 노동시장론 4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우리 교재 250페이지입니다. 노사관계 이론입니다. 이 교재 처음에 얘기했을 때처럼 노사관계론은 그러니까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노동조합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노동조합 운동은 법적으로 보장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건 하나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이 노사관계의 의의와 특성입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노사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말한다. 이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이며 생산 목적에 통합되어 있는 관계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노사관계란 경영자와 노동자 및 노동조합 사이에 형성된 사회관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노사관계라고 표현하면 노가 먼저 왔죠. 그럼 그러면 노동자여야 되는데, 그죠? 근데 노동자로 표현하면 개인이 되는 거죠. 개인 대 사용자와의 관계는 사실은 절대적인 갑이 사용자죠. 그러다 보니까 뭐래요? 노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노동조합은 뭐예요? 단체가 되는 거죠. 단체. 그죠? 개인이 아닌 집단이 되는 겁니다. 집단. 그러다 보니까 집단의 힘을 가지고 사용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노동자라는 것보다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광의를 볼 때는 좀 더 넓게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협의로 집단적 노사관계만을, 광의로는 그러니까 개별적인 노사관계도 있고 집단적인 노사관계도 있는데, 협의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만을 말하지만 광의에서는 개별적인 노사관계도 다 포함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노사관계를 구성하는 주체자로서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정부라는 3자까지도 파악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노사 하면 지금 여기에 와 있던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까지만 봤는데, 지금 이제 하나 더해서 정부까지를 보아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피냐에 따라서 노사관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군부 독재 시절이라는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군인이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노동조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 자체를 만드는 거를 불법으로 막 탄압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조합이라는 자체가 생성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겠죠. 그렇게 정부라는 데서 어떤 관점을 취해주느냐에 따라서 노사관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던럽과 레스터라는 사람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던럽은 노사관계를 경영자, 근로자, 정부들 사이의 상호관계의 복합체다. 이렇게 노사, 정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다, 이렇게 봤고요. 레스터라는 사람은 노사관계를 근로자 조직과 사업 경영자 간의 처리뿐만 아니라 임금, 생산성, 고용 보장, 경영자의 고용 관행, 조합의 정책 및 노동 문제에 대한 정부의 행동, 이러한 모든 부분까지를 다 노사관계의 영역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단순히 여기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깔려있는 노동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죠. 임금도 있을 테고 제도라는 부분도 있을 테고 등등등등, 이런 것까지를 좀 넓게 봤다라는 거죠. 레스터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는 첫 번째 법률적 차원의 관계라는 것이 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법률에 보면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는 뭐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어떤 사람이다 이러한 또 그 법률적인 차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런 법률적인 차원도 있지만 또 노사관계는 뭐예요? 예, 근로계약이라는 그죠? 근로계약이라는 계약을 맺은 계약이라는 건 법률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반한 쪽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법률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경제적 차원이라는 것도 있다. 예. 경제적 차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죠. 비용. 사람을 쓰는 건.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 뭡니까? 예, 소득이 된다 그랬죠. 소득의 원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관계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관계 차원이라는 게 있다. 예,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 기업이나 기관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상대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을지라도 어쨌든 인간관계를 사용자가 날 뽑아준 사람인 거고 또 사용자에게 내가 임금이라는 걸 받고 있는 관계고 또 사용자에게 업무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어떤 관계들을 인간이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사관계의 주체자는 지금 나왔던 것들입니다. 노동조합, 그 다음에 사용자, 정부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 법률상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노동조합이란 이런 어떤 정의가 내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가장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이라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래서 노동조합의 가장 큰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입니다. 이 문구에 노동조합의 목적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유지라는 말과 개선이라는 말. 자, 유지라는 건 뭐예요? 최소한 현 상태라도 유지한다라는 거, 현 상태.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 밑으로 깎이지 않게 유지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월급뿐만 아니라 복지후생이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가 여타의 받고 있는 혜택들. 이것이 최소한 저하되지 않도록. 저하라는 건 뭐예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유지라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한다? 개선이라는 거죠. 개선. 개선이라는 거. 유지는 이렇게 본다면 개선은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거죠.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임금 인상이라든가 혹은 상여금 혹은 복리후생 조금 더 나아지게 한다든가 혹은 정년을 연장한다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이 개선입니다. 조금 더 좋아지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문구에 사실은 노동조합의 어떠한 활동이라든가 목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적 노동조합은 사용자는 물론 정부와 정당 등 다른 지배 세력에 다른 세력의 지배와 개입을 봐서는 안 되고 또 조직의 단결이나 그 영속성을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 노동조합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강력한 조직의 힘에 발휘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생활 조건은 물론 사회적인 지위 향상까지도 달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으로 보면 이런 법률적으로
법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법률적인 부분 플러스해서 어떤 사회적 지위 향상까지도 이룰 수 있는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거죠. 여기서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뭐 예전처럼 상놈이었는데 양반이 되거나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어찌 보면 사회에서 조금 뭐랄까 그 하층에 속하는 층이 뭐예요? 노동자잖아요. 노동자, 근로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죠? 사용자나 혹은 뭐 전문직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이 소사이어티죠. 그러니까 뭐 그 상류층에 속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근로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지위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도 기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노사관계의 한쪽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이 사용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개별 기업의 사용자가 그 당사자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 기업별 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관계상 노사관계도 기업 내 노사관계로 형성되어 있으며, 또 고용, 임금, 기타 직접적인 근로조건은 선언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개별 기업 차원에서 설정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게 기업별 노동조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노동조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산업별 노동조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별 노동조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의 노동조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게 기업별 노동조합이죠.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라든가, 혹은 뭐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렇게 그 기업의 이름을 붙여서 가잖아요, 노동조합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이 제일 많은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노사관계 주체자는 정부인 거죠, 정부.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몇 가지가 있는데, 252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조건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해준다. 왜냐하면 노사관계가 분쟁으로 치달을 때 어디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개입하죠. 노동부에서 개입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조건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직업 안정과 건강 유지에 대한 역할도 해준다. 그래서 직업 안정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배웠던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해고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피죠. 이런 것들이 직업 안정에 속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건강 유지, 그죠? 산업재해 보상법이라든가 등등등을 통해서 근로자의 건강 문제에도 신경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 대한 역할, 그래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해준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게 허가를 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사 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법하게 노조에서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을 요청했다. 단체 교섭.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 5가지 정도를 요구를 했다. 근데 사용자에서는 4가지만 들어주고 하나는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그럼 결렬이 되는 거죠. 그럼 노조 입장에서는 뭐래요? 노동쟁의 행위를 하죠. 노동쟁의 행위,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파업이죠. 파업이라든가 뭐 피켓팅이라든가 등등등등등 이런 걸 했을 때, 자, 그러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가 전체적으로는 손해니까 사용자가 요청을 하든 노동조합에서 요청을 하든 노동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위원회에 가서 니네가 요구하는 건 뭐야? 뭐 들어봐서 그것을 중간적인 차원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정자로서의 역할인 거죠. 그 다음에 노사관계의 원리다. 원리는 첫 번째는 노사 대응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와 사가 서로 간에게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사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좀 오타가 좀 났네요. 이게 대응이라기보다는 대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등. 예, 제가 다시 적어 드릴게요. 노사관계 원리. 1번 노사 대등의 원칙. 대등이라는 건 뭐예요? 예.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요구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 속한 걸 대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뭐요? 1등 내지는 아니면 한쪽에 우위를 점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노사가 대등하게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노와 사라는 것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고 협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호 불개입이다. 그래서 노조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고 또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 개입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상호 불개입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사자치다. 예. 우리 이제 지방자치라는 뜻이 있죠. 지방자치는 뭐예요? 예, 뭐 미국 같으면 이제 주정부가 이제 중앙정부와는 또 다르게 자치적으로 행할 수 있듯이 우리는 이제 뭐 각 광역시도나 이런 데서 또 자치단체장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나라가 있지만 나라에서 그런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또 그 특정한 지역의 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자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지방자치죠. 마찬가지로 회사라는 테두리 내에 근로자가 있지만 회사라는 테두리 내에 근로자라는 게 존재하지만 자 노동조합이라는 차원에서는 이 노동조합에서 행하는 것들은 회사에서 함부로 타치하지 마.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해줘. 이런 뜻인 거죠. 이게 노사자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호이해다. 예. 대립과 갈등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 계속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평행선을 걷겠죠. 그러면 합의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나와 상대방이 갈등 관계에 있을지라도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내 주장도 필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또 들어줘야 합의라는 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호 이해하는 그러한 또 관계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노사관계 유형입니다. 노사관계가 발전해 오면서 역사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어떤 식의 노사관계들이 이루어졌는가? 뭐 우리 뭐 신석기, 뭐 구석기, 뭐 청동기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듯이 석기도 노사관계도 시대에 따라서 어떤 식의 흐름으로 흘러왔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전제적 노사관계다. 예, 전제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전제적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전제적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절대 군주 이런 시대가 전제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절대 권한을 행사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뭐 정말 왕과 신하 혹은 백성과 같은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절대적인 군주, 근로자는 뭐 백성, 뭐 이랬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초창기에는 사용자에게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전제적 노사관계 혹은 절대적 노사관계라는 표현도 쓰죠. 절대적. 그게 이제 19세기 중반까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소유자에 의한 경영으로 독재적 성격도 띠고 있다라는 거죠. 거의 뭐 일방적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조금 더 발전해 온 게 이제 온정적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예전에 우리 이제 그 가정이 가부장제였죠. 가부장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한마디면
뭐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 엄마가 됐든 자식이 됐든 간에 아버지 한마디에 거의 뭐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러나 아버지라는 사람이 뭐예요? 어쨌든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녀에 대해서 무섭게는 하지만 어쩌다가 온정을 좀 베풀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거를 온정적 표현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친권적 노사관계라는 것도 그래서 쓴 거고요. 일단 사용자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것보다는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근로자에게 조금은 온정을 베푸는.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만들어줘서 식사를 편하게 해준다든가, 기숙사를 만들어서 뭐 기숙사긴 받았겠죠. 어쨌든 그래도 편하게 생활하게 뭐 출퇴근 시간을 줄인다든가, 뭐 요 정도의 어떤 조금은 온정을 베푸는 그러한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복리후세링이라는 게 이때부터 조금씩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전제 완화적인, 말 그대로 전제가 완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근로자들의 힘을 조금씩 인정하고 근로자들의 어떤 노동조합의 단결이 조금씩 생기는 그러한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완성된 19세기 후이, 예, 산업혁명이 이제 완성된 19세기 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의 집중과 경영 규모가 종래보다 확대되어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형태. 이제 여기서 주식회사라는 얘기 나오죠. 주식회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일반적으로 기업을 만들면 내가 100% 출자해서 만들었다. 이건 개인 기업이죠. 그죠? 여기 뭐 주식 있어도 내가 안 팔면 자기가 100% 주인인 거야.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이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뭐 1억 가지고 만들었던 회사가 지금은 뭐 100억 혹은 뭐 1000억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시설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초기에. 그럼 이거 혼자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주식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주식을 만들어서, 일반적인 주식은 액면가 5,000원입니다. 5,000원짜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주를 발행을 했다. 그럼 이거에 따라서 5,000원 곱하기 100만 주에 대한 돈이 들어오겠죠. 이걸 이제 사람들이 사주면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하는 거죠. 물론 내가 주인이었을 때 뭐 몇 퍼센트를 살 수도 있겠죠. 처음에 만드는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와 경영이 좀 분리되는. 소유는 누구예요? 주식회사 주주들이 소유자입니다. 예, 주주들이 그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경영은 누가요? 예,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주주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러한 시대에 이제 좀 전제 완화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직종별 노동조합이 처음 생겼어요. 직종 혹은 직업. 여러분들 이제 유럽에서 노동조합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유럽에서 처음 만들어질 때 어떤 것들이 처음에 만들어졌냐면, 여러분들 뭐 가파치 노동조합 혹은 대장장이 노동조합이라는 얘기를 안 썼어. 그냥 조합이라는 얘기를 써. 조합. 길드였죠. 길드.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게 노동자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노동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같은 직업, 가파치는 뭐예요? 가죽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가파치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대장장이 혹은 뭐 금속 세공업자, 금속 세공하는 사람들 뭐 등등등 이런 직업별로 처음에 조합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노동조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별 노동조합이 처음에 생긴 거예요. 노동조합 형태로는. 그걸 직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직업별 혹은 직종별 노동조합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가 요때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게 민주적, 민주적. 말 그대로 민주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제는 노동조합에게 어느 정도 지위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가 동등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죠. 대공황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의 집중과 독점화는 급속히 진전되고 기업의 규모도 더욱 확대되었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전문 경영의 확립과 사용자의 단체 활동 활성화 등으로 사용자의 사회적 비중이 증대되었다. 한편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의 기계화와 작업의 표준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력의 질적 변화와 양적 확대로 산업별 노동조합이 등장하였다. 예, 여기도 좀 오타가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읽어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 민주라는 단어 쓰기 때문에 산업 민주화라는 것들이 처음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현대가 이제 민주적 노사 관계인 거죠. 법률적으로도 인정되면서, 그죠? 법률적으로도 인정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예, 인정받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민주적 노사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직한 노사 관계. 예, 바람직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들 굳이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바람직하다는 뜻은 뭐예요? 예, 뭐 서로가 좀 양보도 좀 하고 협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협력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예. 대립과 갈등만 갈 게 아니라 그죠? 그런 뜻인 겁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노사관계 질에 따른 분류에서 밀즈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건데 첫 번째는 정면 대결형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서로가 양보 없이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거죠. 정면 대결하는 거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그 주장만을 주장창 외치는 거고 사용자는 또 못 들어주겠다라는 거고 응? 양보 없이 그러다 보면 서로가 공멸할 수도 있겠죠. 다음 무장 휴전형이다. 말 그대로 정면 대결은 좀 피했어요. 그러나 휴전 상태에 있는 거죠. 언제든지 지금 우리가 그런 거죠. 남북 관계가 지금 휴전 상태인 거지 전쟁이 종식된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휴전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언제든지 덤빌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사 조화형. 말 그대로 조화를 이루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해야 할 것은 타협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는 형태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노사 협조형입니다. 말 그대로 대립과 갈등보다는 서로가 협조해서 이득을 좀 더 많이 취해가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런 것들이 노사 협조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노사관계 관련돼선 그 255페이지에 이제 플러스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노사관계 유형을 콜이라는 사람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분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유형은 콜이라는 사람이 분류한 1유형과 1유형은 종속적 관계예요. 이 유형은 대등적 관계라는 거죠. 종속적 관계는 뭐예요?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갑과 을이. 그럼 갑이 누구예요? 사용자죠. 사용자가 을은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갑, 종속적. 이 을이 근로자라는 을이 사용자에게 종속돼서 아주 어렵게 근로자 입장에서 간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나 제2유형은 대등하게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협상도 벌이고 요구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 게 이제 콜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이원론적 노사관계라고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원론적 노사관계는 1차 관계는 경영대 종업원의 관계다. 그래서 1차적 관계는 경영대 종업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종업원과 노동자, 노동자와 종업원이라는 표현을 이 두 가지만 봤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순화적인가요? 당연히 종업원이라는 표현이 좀 순화적이죠. 그러면 종업원 입장에서는 투쟁이나 이런 거 안 할 것 같아, 그죠? 근데 노동자는 뭐 투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업원, 그래서 사실은 1차적 관계는 별로 이렇게 경영대 종업원이랑 관계다 보니까 대립이라는 측면이 별로 없죠. 그죠? 어떻게 보면
협조 관계가 좀 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차적 노사 관계는 경영대 노동조합이라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협력적 관계가 많을까요? 대립이나 갈등 관계가 많을까요? 그죠? 예. 대립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관계가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근로자 혹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사용자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2차적 관계를 봤다라는 거죠. 예. 1차적 관계로 보는 것도 있고 2차적 관계, 그 다음에 1유형과 2유형으로 보는 것도 있다. 그래서 1유형은 종속적인 관계, 2유형은 대등적인 관계. 그 다음에 1차적인 관계는 경영대 종업원의 관계로 봤고 2차적인 관계는 경영대 노동조합이라는 관계로 봤다. 이것도 1차 시험에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예, 그러니까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1차 시험에 나왔던 그 기출이라고 표시가 돼 있었죠. 박스에.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